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도 경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며칠 전 코스피가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6개월 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8일 동안 말이죠. 외국인 자본들이 2조 원 이상이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팔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매수할 때 좀 가격이 올라가는데 말이죠. 이렇게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분석해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족으로 국제 유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미국의 연방정부가 부채 한도로 협상 난항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의회에서 지금 미국은요,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인데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의회에서 그 예산안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말이죠.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있죠. 두 번째 가는 그 헝다그룹이 파산설, 위기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도 크나큰 타격이 왔습니다. 이렇게 대외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증시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말이죠. 테이퍼링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풀던 돈을 이제는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2023년도에 인상하겠다는 것을 앞당겨가지고 이제 내년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리 설들이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하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만드는데, 전기차 제조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가 뭡니까?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글린플레이션 현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악재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는 상승하지요. 경기는 지금 침체되고 있죠. 이렇게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제가 이미 방송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3중고는 세 가지입니다. 제품이 완성된 제품이 부족합니다. 수요는 이제 급증하는데 제품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생산 노동자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제품도 부족하고요, 노동력도 부족하고요, 에너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부족해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니까 이러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6월 초로 기억되는데요. 아마 6월 3일인가 4일인데 이때 제가 3중고가 올 것이다. 3고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물가입니다. 예.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입니다. 여러분 6월 초에만 해도요. 1달러에 1,105원, 1,108원, 1,1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10일 이렇게 현재 1달러에 1,196원까지 올랐습니다. 1달러에 지금 무려 80원에서 9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여윳돈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100원 있으면 한 20원 정도, 20% 정도 여러분들 달러를 사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가 이미 방송을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와 부동산은요, 단시간에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부동산과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고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비트코인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재테크와 세테크를 모르고는 테크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세상,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송한 이후에 4개월, 5개월 사이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많은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완성품인 제품이 부족해서 공급망 위기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사태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움츠렸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지금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국가에서는 생활 필수품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말이죠,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요, 지금 10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요, 휘발유 가격이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국제 유가 급등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에 크나큰 위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는 2014년 이후 1배럴당 80달러가 넘어섰는데요. 아마도 최악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1벨러당 100달러에서 최고 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운송 노동자가 부족하고 에너지 부족 현상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팬데믹 사태로 노동 환경 악화와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팬데믹 사태로 지금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각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는 등 지금 운송 분야는 극심한 수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에너지 부족으로 국가가 붕괴 직전 위기에까지 온 나라가 있어요. 전력 공급이 끊겨가지고요, 레바논 같은 도시는요, 완전히 지금 암흑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전기가 차단됐습니다. 불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지구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겨울은 정말로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갈등으로 지금 세계 가치 사슬입니다. GVC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원래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입이 금지되다 보니까 중국의 공장도 가동이 지금 멈췄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석탄 수입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인도의 지금 석탄 1톤당 60달러에서요 몇 개월 사이에 200달러가 됐습니다. 무려 석탄 가격이 3배 이상 지금 급등해서 인도도 지금 전력난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출 주도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세계 조짐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수출하는 한국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국내 경제 불안 요인도 산적해 있습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지금 상승 압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악재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2분기에 말이죠. 2분기 기준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가 넘었죠. 이런 가계부채가 지금 최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융당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조이게 되면 경제 전반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 전망으로요,
국채를 비롯한 채권 금리는 지금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25일에는 인상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이죠, 회색 꽃불소와 같은 위험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퍼펙트 스톰을 대비하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무리한 대출은 밀물대 갯벌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입니다. 이렇게 경제 수장들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뼈 깊게 새겨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자 지금 전세 실수요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말이죠, 대출 총량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면 전세 난민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나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는요, 금융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무주택자들에게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잔금 대출도 안 되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대출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저금리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번만큼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무주택자와 전세자금 대출만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평생 집 없다가 말이죠, 이번에 당첨돼 가지고 이제 입주하는데 잔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발을 동동 굴르고 있어요.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이건 좀 대안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 사태로 말이죠, 지난 10월 8일 기준 제가 조사해 봤어요. 확진자 수가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2억 3,6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망자 수는 483만 명 이상으로 조사가 되는데 아마도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말이죠, 74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여기에 이 사망자로 인해서 말이죠, 부모가 사망해가지고 고아가 14만 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서글픈 얘기고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45만 개 매장이 폐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45만 개가 폐업이 됐는데 여기에 딸린 식소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정말 힘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1,800조가 넘었고요. 기업부채도 2,5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악소리가 나네요. 네, 정말 이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무리 빛낸 놈이 발 뻗고 자는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옵니다. 누군가의 위험은 바로 기회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쾌재를 부르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무자비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든가 항공사, 크루즈, 카지노, 호텔 및 리조트 기업의 주가는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교육의 시스템이 완전히 탈바꿈될 겁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값어치를 못하는 10%에서 30%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역시 학생 정원이 부족해서 재정 자금이 부족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대학도 경쟁력이 없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학교를 가면서 참으로 서글픈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없고 매점도 문이 닫혔습니다. 정말 주차하고 교실에 들어가는 정말 그런 썰렁한
마음을 참 스스로 위로하면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로 슈퍼리치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재산이 무려 40%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위리가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아닙니까? 201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38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재산이 22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은 지금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는 누구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가 되겠죠. 재산이 1905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26조 2천억 원입니다. 특히 테슬라 CEO는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요. 자산을 무려 3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바로 이들은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석유 생산 국가들은 당연히 감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을 생산하려고 보니까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석유도 부족하고 석탄도 부족하고 천연가스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사태가 이제 완화되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올해 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소비가 늘면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원유 공급은 지금 더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생산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끔찍한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석탄도 부족하고 천연가스도 부족해서 이러한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난방 수요가 많아지는 겨울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도요 6개월 사이에 무려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난방용 기름도 68%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 겨울에 일부 빈곤층과 중산층이 난방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럽에서요 천연가스가 가격이 무려 500%가 폭등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42%에 차지하고 있는 영국은요 최근에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에는 전력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다 보니까 전력 생산에 차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영국도 부족한 것입니다. 중국도 석탄 부족으로 지금 도자기 만들고 강철 만들고 알루미늄 만들고 유리라든가 시멘트 이러한 공급업체 등이 지금 이러한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파산 위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도 말이죠.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지금 석탄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살 길은요 팬데믹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소상공인들은요 거의 대면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1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을 통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업종으로 이제 전환해야만이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정부가 말이죠. 자영업자만 때려잡기 하다 보니까 계속 거리두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팬데믹 장기화로 무려 자영업자가 45만 개가 지금 폐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66조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을 해준다는 게 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지금 피가 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의 90%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팔로 개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루빨리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전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하루빨리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들을 말이죠. 자영업자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중장기적으로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만이 자영업자들이 바로 살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